우리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 지난 시간에 음운 변동 교체까지 했었지. 그치? 이거 복습 계속 해줘. 문제는 사실 이 많은 음운 변동에서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기는 하지만 그 한 문제를 위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음끝부터 시작해서 비음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리을의 비음화, 그 다음에 유음화도 했었고, 그리고 또 국외음화,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까지 다 정리를 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복습 말고 바로 일단 진도 나가도록 할게. 그럼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탈락입니다. 탈락. 탈락. 그럼 얘도 당연히 개념으로 본다면 교체가 다른 음운으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여기는 있었던 게 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 그리고 얘도 체계화할 때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게 일단 크게 보면 자음 탈락하고 그 다음 모음 탈락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리고 자리가 부족할까 봐 쌤은 모음을 저기 옆에다가 쓰도록 할게 이따가. 되겠지? 자, 그럼 자음 탈락부터 가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 우리가 교체에서 음끝이 가장 기본적이었던 것처럼 탈락에서 자음군 단순화 줄여서 자단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줘. 그리고 얘는 이름 안에 벌써 어떤 변동인지가 나와 있어. 군은 무리 군자입니다. 그럼 자음의 무리 중에 뭔가가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개념을 일단 쓸게. 음절 말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어.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떨어뜨려 주는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음절말. 그래서 음절말이라는 걸 좀 잘 기억을 해줘. 음절은 소리 나는 대로 읽었을 때 한 글자고 받침 부분에 둘 이상의 자음이 못 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늘 나오는 게 요거지 요거.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야 되더라? 닭. 해서 리을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면 되지. 그래서 요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근데 이것도 음끝이랑 똑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또 변동의 모습이 달라요. 예를 들어 닭에 혹은 요렇게 할까? 닭을 을을 붙였다고 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삼계탕 끓여 먹을 때 닭 안에라는 그런 말을 쓴다고 치자.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이어서 보면 을과 안의 차이는 실질적인 뜻이 있냐 없냐지. 다시 말해 정리하면 을은 조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야. 그리고 안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야. 그럼 이 형태소의 모양에 따라서 변동 양상이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형식 형태소니까 다른 거 일어나면 안 되겠지. 그럼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 다글이 아니라 달글. 그렇지. 이상하기는 하지만 달글로 발음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넘어가야지. 연음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새로운 단어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변동 다 일어나고 넘겨주시면 돼요. 그럼 둘 중 하나를 떨어뜨려서 닭이 되고 그 뒤에 안으로 가면 다간이 돼야 되는 거겠지. 됐죠? 이거 음끝이랑 똑같은 현상이라고 봐줘. 다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했던 게 얘들아 요 자음이 다를 때 하고 똑같을 때 하고 항상 문제 함정으로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해야 돼. 이거는 다르니까 떨어진 거고 우리 요런 거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체되는 거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건 두 개고 이건 하나의 음운이니까. 됐죠? 그럼 자음군 단순화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떨어지는 자음은 뭐냐면 리을입니다. 리을 탈락. 일단 요거는 리을 탈락 설명하기 전에 우리 책 14페이지 왼쪽에 날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 있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리을의 탈락. 요거 일단 책 펴주시고 14페이지에서 그러면 이거는 항상 조건이 되는 게 일단 밑줄 그어줘. 합성어나 파생어. 합성어나 파생어 어떤 명사 같은 걸 만들 때 리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대. 근데 이것도 너네들 이미 알아. 밑에 있는 예시들을 보면 우리 활 더하기 살을 했더니 화살이 됐대. 그리고 바늘 더하기 질을 했더니 바느질이 됐대. 그리고 더 익숙한 거 딸 더하기 님을 했더니 따님이 됐대.
솔 더하기 나무를 했더니 소나무가 됐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쌤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어떤 변동이야. 다시 말해 옛날에는 일어나서 그렇게 탈락한 채로 굳어온 채로 그냥 쭉 지속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소나무를 볼 때 저거는 솔 더하기 나무인데 리을이 떨어져서 소나무가 됐구나 가 아니라 이제 너네 머릿속에는 소나무로 있는 거잖아. 되겠지? 그래서 리을 탈락할 때 얘는 너무나도 옛날 변동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마세요. 되셨죠? 리을 탈락은 얘 아닙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줘. 고리타분한 리을 탈락이야. 자, 그럼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리을 탈락이 뭐가 있냐면 얘는 용언의 어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쓸게요. 용언의 어간 끝이 리을인데 얘가 누구를 만나냐? 얘들아 어간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어미가 와야 되지. 그 어미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겨. 되게 욕같이 생겼는데 그냥 써볼게. 욕이라고 생각하는 거 맞지 너네들도? 나만 썩은 거 아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네들은 나쁜 애들이야. 자, 봤을 때 우리 리을이 스브르느 오 요런 어미를 만나면 떨어져요. 그래서 예시를 그냥 하나만 좀 쓰자. 알다라고 할까? 알다? 알다. 알다라는 어간에다가 시가 붙어. 우리 어른 높일 때. 그러면 알시고가 아니라 아시고.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 비읍은 이것도 써줄까? 이거는 시 예를 들어. 그리고 또 비읍은 뭐뭐 읍니다 할 때 우리가 알읍니다가 아니라 압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리고 또 리을은 또 우리 관형 사용어미 은는 을던 할 때 그 을이에요. 그래서 알다, 알을 것이 있다 라고 하지 않고 알 것이 있다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쓸게. 을을 생략한 리을. 그리고 니은은 네 같은 거 알네가 아니라 아네. 아네. 그래서 네. 그리고 오는 잘 쓰지는 않은데 그냥 뭐뭐 하우치 할 때 그 오야. 그럼 내가 그것을 알오가 아니라 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되겠죠? 그래서 너무 깊게 가지 말고 얘들아 용언의 어간 끝에 있는 리을이 어떤 특정한 어미 욕같이 생긴 애들 앞에서 떨어진다 요까지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던 것들은 고리타분한 리을 탈락 옛날에만 있었던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해줘. 그러면 리을 탈락도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음인 히읗 탈락으로 가볼게요. 히읗 탈락. 얘도 똑같아. 용언의 어간 끝 히읗이 얘는 모음 어미를 만났을 때 떨어져. 이것도 생각하기 쉽게 얘들아 이해를 좀 하고 가면 돼. 우리가 흐를 발음하는 건 목구멍 이 후음 소리, 후음에서 나는 거 맞지? 목구멍에서. 그러면 여기를 긁어서 내는 소리야. 그래서 되게 특성상 되게 약해요. 자체가 약해. 그러다 보니까 뒤에가 모음어미 특정한 어떤 성격이 없는 그런 어미가 오면 모음이 와버리면 녹아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자체가 약간 정체성이 희미하니까 그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환경에서는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지. 알지?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좋아, 조하가 아니라 좋아.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쌤 옛날에 그 개론서 가지고 공부할 때는 이 히읗 탈락 이런 거 상관없이 히읗은 원래 모음사에서 잘 떨어져. 그래서 체온 안에서도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발음하면 여행이라고 굳이 힘을 주지 않으면 여행처럼 없어져. 근데 이거는 여행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규칙을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해됨?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음 탈락에서는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생각해 줘야 되는 거 탈락됐다는 건 의문의 개수가 준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모음 탈락으로 가보도록 할게. 이건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지우고. 그러면 두 번째 모음 탈락 써주시고 이번에는 모음. 그리고 이 모음 탈락은 왜 일어나는지부터 동기부터 좀 설명을 해줄게. 동기. 근처에다가 이거 좀 써줘. 성절음이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성절음.
모음이 나올 때 조금 심화적으로 내용을 다루기 위해 가지고 오는 개념인데 얘는 음절을 구성하는 음운을 줄였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설명할게. 음절을 구성하는 음운.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음절이 소리 나는 대로 읽었을 때 한 글자지. 그치? 자, 그러면 질문. 얘들아, 요거 발음 어떻게 해? 못하는 거 맞지? 즈라고 읽으면 우가 없는데 어떻게 읽어? 지, 이가 없는데 어떻게 읽어? 그러니까 얘는 소리를 혼자 낼 수가 없어. 그치만 너네들한테 내가 이거 읽어봐 라고 하면 아 라고 읽을 수 있지.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한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성질을 성절음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쌤이 써놨어. 그럼 너네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아, 이 라고 읽을 거야. 그러면은 음절을 구성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 끊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성절음인 이 모음끼리 만난다고 치자. 그러면 힘을 주고 힘을 줘야 되지. 힘드니까 둘 중에 하나를 떨어뜨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바꾸려는 현상이 일어나. 그게 바로 모음 탈락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숨차. 알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모음 탈락의 동기는 음절을 구성하다 보니까 힘을 많이 줘야 돼서 좀 힘 덜 들이려고 일어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모음 탈락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이것도 쓸게 그냥 어간 끝 으 탈락 어간 끝 으 탈락 어간 끝 으 탈락.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어간에 있던 으로 끝나는 애가 얘도 항상 아까 얘기했지 얘들아? 모음 어미를 만나서 그래서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떨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쓸게. 어간의 끝에 있던 으가 모음 어미를 만나서 으 모음과 또 모음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라고 이해를 해줘.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써놓은 것처럼 으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얘 그냥 쭉 쓸게. 아파. 그리고 또 고파. 그리고 또 잠가. 한 가지만 더. 담가. 등등등. 자, 그러면 이 어간 끝 으탈락은 다른 것들보다 이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들이라서 너네들이 변동을 좀 잘 못 찾아. 그러니까 항상 기본형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좀 해줘. 다시 말해 우리 아파의 기본형은 아프다. 그치? 프로 끝나는, 으로 끝나는 말. 그 다음에 고파도 고프다. 으로 끝나고 잠가도 그다가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으가 떨어진 거. 담가도 그로 끝나기 때문에 으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얘는 기본형을 찾아주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번째 모음 탈락은 동음 탈락이에요. 동음 탈락. 동음은 같은 음. 그럼 같은 특히나 모음 두 개가 같을 때 같은 소리가 나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예시로 가면 돼. 자, 가다가 아라는 모음으로 끝났지? 근데 우리 뒤에 있는 어미가 아서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둘 다 아가 나오니까 떨어뜨려 주는겨. 그러면 가서로 발음되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서다라는 우리 어간 서가 있어. 근데 뒤에 명령형 어라가 왔어. 그러면 둘 다 똑같은 소리인 서어라가 아니라 서라. 둘 중 하나 떨어뜨려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갈게 얘들아. 요거 봤을 때 얘네들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으가 떨어졌잖아. 그치? 이것도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아랑 어랑 떨어졌잖아. 그럼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결과가 표기에도 반영되는 거.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왜 특이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좀 생각해 볼게. 이거 음운 변동이 일어났더니 이렇게잖아. 근데 이거 표기에 반영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안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도 반영된다. 다르기 때문에 특이한 겨.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를 할게. 이 모음과 관련됐을 때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다. 요까지. 볼게요.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오늘? 나 쓰러지면 엎지는 말고 그냥 끌고 가줘. 알겠지? 씨 되게 비참할 것 같은데? 씨 기분 갑자기 안 좋아졌어. 그냥 뺨이나 때려줘. 일어날게. 질질 끌고 다닐 거 생각하니까 그럴 애들 같아 너네들. 자,
그리고 이제 모음 탈락은 얘들아 여기서 끝이긴 해. 근데 모음 하는 김에 쌤이랑 모음과 관련된 변동도 한번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알겠죠? 근처에다가 이것도 써줘. 모음 관련 변동. 그러니까 그 모음에 관련된 건 전부 다 동기가 똑같아. 모음끼리 만나면 성절음이 만나는 거라서 힘들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거와 관련한 건 이걸로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피어. 피어. 자, 그러면 얘 발음해 보도록 할게. 일단 힘을 줘서 피어라고 발음하는 것도 되지. 그치? 그리고 조금 편하게 발음하려고 보니까 줄여서 펴라고 해도 되는 거지. 펴. 그리고 한 가지 더. 피여. 그렇지. 피여라고 세 가지로 발음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건 얘들아 문제 없지? 그러면 두 번째 거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일단 1번. 피어가 펴가 된 걸 볼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음절이 하나가 됐잖아. 그럼 뭐가 일어난 거야? 줄어든 거니까 축약이에요. 됐죠? 그럼 옆에다가 축약 써줄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축약이야. 결과적으로는 축약. 근데 설명상의 편의를 위해서 쌤이 음운기호 좀 쓸게. 봐봐. 피어는 이렇게 써. 음운기호로.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진짜 여기 모음끼리 부딪힌다는 걸 알 수 있어. 했을 때 바뀐 걸 보니까 피는 그대로 있어. 그리고 얘들아 또 하나. 우리 여는 뭐로 시작한다고 했어? 이어. 이어. 뭐로 시작해? 반모음 이로 시작하지. 그거 우리 제2로 쓴다고 했잖아.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쓴다는 거 알 수 있네? 그쵸? 반모음 이로 시작해서 이어 이렇게 가는 거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은 아까 결과적으로는 축약이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피 그대로 그대로야.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던 이가 반모음 이로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과정에서는 바뀌었으니까 교체가 일어난 거야.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 교체. 그리고 얘는 반모음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반모음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너네들이 복습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교체라는 거야, 축약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쌤이 자꾸 얘기했던 게 과정은 반모음화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축약이야. 두 가지 다 알고 있으면 돼요. 더 쉽게 말해 반모음화로 인한 축약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하나 보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이제는 쉽겠지? 피어라는 말이 피여가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보자. 뭔 일이 일어났어? 뭐가 늘어났지. 어가 여라고 해가지고 뭔가 얹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첨가가 되겠죠. 뭐가 들어갔어. 첨가. 첨가. 자, 그러면 얘도 역시나 과정을 한번 쌤이랑 뜯어볼게. 똑같이 피어야. 근데 우리 피어 이제 쓸 수 있어야 돼. 왜냐면 피읍, 이, 그리고 여는 반모음으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나중에 혼자 정리해보면 되게 재밌어. 막 똑똑해진 것 같고. 별거 아닌데.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 반모음 이가 들어간 게 다지. 그래서 얘 이름을 반모음 첨가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그럼 반모음화, 반모음 첨가에 대한 것도 너네들이 이미 한 거야. 됐을까? 그래서 모음 관련한 건 사실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니까 요거 정리하는 김에 항상 피어를 같이 생각을 좀 해줘.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요까지도 봐주시고 그러면은 끝! 축약으로 넘어갈게요. 축약. 근데 얘들아 축약은 이거 그냥 말로 해도 되겠지? 축약은 딱 하나잖아.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축약. 우리 축약 하나. 자음에서 축약. 끝이 히읗 때문에 일어나는 거센 소리 되기가 있지. 그래서 요것도 쓰기는 해야겠다. 써볼게. 자, 축약으로 가면 얘도 사실 쌤이 극단적으로 하나라고 얘기했지만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이 있거든. 근데 대부분 자음 축약에서 문제가 나와. 그랬을 때 1번 꼼꼼하게 해볼까? 자음 축약.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센 소리 대기를 의미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된소리 대기할 때 그거를 경음화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럼 된소리가 경음이었다면 얘 저번에 잠깐 했어. 격음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여기서 용어를 썼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센 소리 대기가 되려면 항상 히읗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히읗과 더해진 누군가가 거센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들아, 거센 소리에 뭐 있는데? 뭐 있어? 이거 옛날에 애들 막 피카츄 털 이렇게 배워서 너무 징그러웠는데 피카츄 털 이렇게 너무 아직도 더럽다. 더럽다기보다는 징그럽고 더러워. 그래, 무튼 피카츄 털. 그러면 이것도 상식적으로 피카츄 털이 될 수 있는 애는 비읍, 기역, 지읒, 디귿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쵸? 그리고 얘도 얘들아, 굳이 이걸로 문제를 낸다면 히읗의 위치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같이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 딱 두 가지만 쓸게. 예. 이거. 그러면 히읗이 뒤에 있고 비읍과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얘는 히읗이 앞에 있고 디귿이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그냥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생각을 해줘. 자, 그러면 자음 축약 우리 거센 소리 대기는 됐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면 모음 축약. 이거는 설명해 본 거 처음인 것 같다. 그럼 모음 축약은 이것만 쓸게. 잘 안 나와.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피어 펴 이거야. 이거 피어 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 피어 펴. 그럼 설명 더 필요 없는 거 맞지? 두 개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끝이에요. 자, 그럼 축약도 됐고, 그 다음 첨가까지 가야 되는데, 얘들아, 첨가는 조금 할 거 많아. 잠깐 쉬었다 할래? 이렇게 지식만 좀 떼기리다 보니까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그때 또 가자. 알겠지? 5분만 쉬었다 갈게. 자, 볼까? 그럼 이제 우리 나머지 첨가까지 볼 건데, 첨가도 우리 저번에 구개음화 할 때 잠깐 나왔었고, 니은 첨가 기억나지? 그리고 방금 아까 했었던 것처럼 반모음 첨가 해서 첨가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첨가랑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한글 맞춤법의 중요한 규칙, 사이소리 현상까지 오늘은 좀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할게. 자, 첨가. 그럼 얘도 첨가부터 생각을 하면은 하나의 의문이 있었어. 근데 뭔가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첨가에서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게 니은 첨가죠. 니은 첨가. 이거는 진짜 모의고사 단골이니까 그냥 외우고 있어. 자, 그리고 얘 뜻을 보면 두 말이 합쳐질 때, 두 말이 합쳐질 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그리고 뒷말은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니은이 들어가는 현상. 길기는 한데 한 번쯤은 쭉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많이 들어볼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홑, 이불, 그 다음 또 솜니불도 가능하고요. 또 저번에 했던 게 이거였지? 예, 그 다음 조금만 더 쓸게. 불, 여우, 그 다음에 물, 약, 요까지만 쌤이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조건만 좀 확인하는겨. 전부 다 이 홑과 이불, 밭과 이랑, 불과 여우, 물과 약 해서 두 말이 합쳐지는 상황이란 거 확인해 주고, 그리고 공통점으로 전부 다 자음으로 끝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 그치? 그리고 뒤에 시작하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제는 알아야지. 이어,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주면 조건이 됐어. 자,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니 처음에 니은이 다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들어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 변동이 또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보면 우리 혼니불이라고 니은이 먼저 들어갔어.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 이 음절말에서 음끝 일어나야 되니까 디귿으로 바뀌는 것도 맞죠? 그리고 디귿 뒤에 니은이 있네? 그러면 비음이 왔으니까 비음화를 일으켜 결국 혼미불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갔지만 나중에는 너네들 머릿속에 이 과정들이 쭉 인출이 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가보자. 우리 불려오도 가보면 일단 니은이 들어가는 환경이니까 들어갔어. 근데 음끝 될 만한 애들은 없네. 그럼 넘어가고, 근데 불려우 발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려우라고 하여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조금 더 적용을 해보면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순행적 유음화라는 것까지도 좀 가주면 되겠네. 되겠지? 니은 첨가는 다른 걸 파생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적기만 할게요. 반모음 첨가. 반모음 첨가. 그래서 피어가 피여가 되는 거. 됐지? 피어, 피여.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끝입니다. 그럼 첨가까지 책에 나와 있는 건 다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소리 현상도 오늘 좀 가볼게. 사이소리 현상. 그리고 얘는 한글 맞춤법 안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라고 봐주시고, 근데 문법에서는 그런 영역을 자꾸 통합시키려고 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내니까 같이 연관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소리 현상. 자, 그러면 이것도 개념부터 쓰면 일단 두 말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얘들아 이거 무식하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 그냥 사이소리 현상, 합성어 약간 그 키워드로 좀 기억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합성어가 될 때 둘 사이에 어떤 소리가 덧나는 현상,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말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어떤 소리가 갑자기 덧났어. 뭔 소리가 사이에 들어갔구나 라고 해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볼게. 자, 일단 우리 냇물 할 때 그 내, 흐르는 내와 그 옆에 주변을 얘기하는 가가 합쳐졌어. 그랬더니 발음 어떻게 해? 내, 까라고 하잖아. 그리고 또 우리 봄과 비라는 두 말이 합쳐졌더니 발음을 하니까 봄, 삐가 된 거야. 그치? 그리고 또 치 더하기 과를 했더니 치과가 아니라 치과가 됐고, 그리고 좀만 더 갈게. 그리고 후 더하기 날을 했더니 후날이 아니라 훗날이 됐대. 한 가지만 더. 그리고 깨 더하기 잎을 했더니 깨잎이 아니라 깻잎이 됐다네. 깻잎. 일단 여기까지 봐주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 적용이 돼야 돼요. 진짜 두 말을 합쳤더니 중간에 어떤 소리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 라고 봐주는 거야. 그리고 얘를 정리해서 말하면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옆에다 쓸게요. 일단 첫 번째, 뒷말이 된 소리가 돼. 어떤 소리 때문에 된 소리가 되는 경향이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요 후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누가 더 생겼어? 니은 하나가 더 생긴 거 맞지? 그래서 니은 소리가 덧나구나. 니은 덧남. 그리고 우리 마지막 예시를 보니까 깨입 어떤 소리?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구나. 이 세 가지로 일단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일단 이런 경향을 일단 쌤이랑 같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 얘들아 여기서 설명 잘 들어. 자, 그러면 두 말이 합쳐졌을 때 이런 소리가 났지. 그럼 이거는 발음 측면이에요. 아직 뭐 시옷을 적거나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야. 어떤 소리가 났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은 발음이야, 발음. 발음을 해봤더니 어떤 소리가 이런 경향으로 덧나고 있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럼 분명히 그 둘 사이에 뭔가가 들어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건을 따져봤을 때 일단 된소리를 만드는 애니까 그드브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니은이 되려면 디귿이 비음화돼가지고 니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디귿 집어넣었었어. 근데 모양이 좀 안 이쁘고 하네? 그래서 시옷을 집어넣기로 한 거야. 되겠지?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 시옷이 적혔기 때문에 깻잎이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리가 나니까 집어넣은 게 사이소리, 사이시옷이라는 거야. 알겠지? 발음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게 표기라는 거, 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발음이 나니까 옆에 적어주자. 표기하자. 누구를? 이 사이시옷을 이렇게 가게 돼요. 발음이 나니까 표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막 너네들이 공부하다 보면 막 요거 봐 그거 예를 들어 이게 있잖아. 그럼 얘 금이랑 비녀랑 합쳐진 말 맞지? 그치? 그럼 얘 마치 봄비랑 똑같은 그런 구조잖아. 근데 얘는 봄비가 되지만 얘는 금비녀가 안 되잖아. 그럼 너네들이 쌤 이거는 일어나는데 이건 왜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는 그렇게 발음이 됐으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 거고 얘는 발음이 안 되니까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발음 먼저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시옷을 적기로 했는데 모두 다 적어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래.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우리 내과는 적어줄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우리 봄비는 못 적어. 왜? 시옷 들어갈 자리가 없지. 그러면 조건 하나가 뭐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지. 당연한 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 이해만 하면 이거는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훗날 이것도 우리 시옷 적어주잖아. 그치? 그리고 깻잎 당연히 적어주잖아. 그치만 우리 치과는 시옷 적어 안 적어? 안 적어주네. 그럼 나머지 거와 또 다른 점을 찾아줘야 돼.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애들은 우리 강물을 의미하는 고유어야. 그리고 또 훗날 했을 때 날 우리 고유어잖아. 그리고 또 여기서도 깨, 입 둘 다 고유어야. 그치만 우리 치과는 치, 이빨 할 때 그 치. 그 다음에 장소를 얘기하는 과. 둘 다 한자어일 때는 일어나지 않네? 라는 조건을 또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정리해보면 고유어가 포함돼야 돼.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이해를 해줘, 일단. 그래서 쌤이 이것까지 설명을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요거 한번 한 적 있어, 우리. 된소리 대기 할 때. 그러면서 쌤이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우리 된소리 대기 두 번째 환경이 용언의 어간 니은 뒤에서 그드브가 된소리가 되는 거. 예를 들어 신발을 신다, 담다, 그 다음에 아이를 안다 처럼 요런 환경이 있다고 했어. 그랬을 때 이 봄비가 왔을 때 쌤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 마치 된소리가 되는 걸로 함정을 낼 텐데 얘는 용언의 어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 된소리 대기는 왜 일어나냐면 사이소리 현상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동기를 좀 비교해 보려고 사실 이거에서 시작한 게 요 사이소리 현상의 설명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에 거랑도 비교를 잘 해야 돼. 눈동자 이것도 앞에 있는 된소리 대기가 아니야. 그치만 근데 얘들아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다고는 봐. 된소리 대기 일어났어. 근데 동기가 다른 거야. 얘는 사이소리 현상 때문에 걔는 진짜 우리 그드브나 뭐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디나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 조건이 다르되 결과는 똑같은 겨. 아셨죠? 그래서 그 동기를 조금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 음운 변동은 끝나는데 마지막 거 쌤 확인했는지 한번 다시 설명해 볼까? 그래서 요거 만약에 문제를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문제 낸 거야? 이거 우리가 배웠던 된소리 대기야, 사이소리 현상이야? 이건 얘들아 된소리 되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받침이 디귿으로 끝났고 그드브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된소리 되기에 대한 문제야. 되겠지? 그럼 사이소리 현상은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이게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그 된소리랑 연관된 거지. 그래서 그 과정이 다르다는 것도 한 번 더 이해를 해줘. 알겠지? 자, 그러면 요것도 요까지 보고 그러면 쌤이 PPT로 준비해 온 문제들 좀 살펴보고 난 뒤에 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켜지는 동안 잠깐 이것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지울게. 오, 문법 재밌네. 응? 쌤은
파생어? 파생어 안 돼.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가 조건이야. 찾아올 거니? 파생어인 경우 찾아오면 일단 사과할게. 근데 합성어야, 합성어. 자, 그러면 쌤이 틀은 요거 페이지 15페이지를 펴서 같이 좀 확인을 할게요. 쌤이랑 같이 보지 않는 문제들은 너네들이 복습하면서 좀 같이 해줘. 자, 그럼 아까 나온 거 물어보고 있는 거 맞지? 처음에 홑 이불이 디귿으로 바뀐 거 얘들아 뭐 일어나는 거? 음끝 일어나는 거. 바로바로 인출하는 연습이야 그냥. 그리고 나서 중간에 니은 들어간 거 맞지? 그럼 너네들이 공부할 때 뭐 해야 되냐면 니은 첨간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다. 뒷말이 이로 시작한다. 이런 걸 한 번 더 떠올려주면 복습이야 그게. 알겠지? 그럼 니은이 들어갔고 니은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났구나. 순서. 그리고 이거는 정말 기초적인 걸 묻는 거기 때문에 너네들이 한 가지 더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얘 변동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세 번 일어났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가면 그래서 얘네들 의문의 개수 변동돼 안 돼? 되지. 뭐 때문에? 첨가 때문에. 그렇지. 플러스 1이 된다는 것까지도 같이 파생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면 얘들아 이거 되게 특이한 거야. 특이해. 자, 일단 얘가 하고가 뭐지 얘들아? 너 하고 나 하고 할 때 그 하고. 품사가 뭔지 물어보는 겨. 조사지. 그럼 얘들아 조사는 실질적인 뜻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 형식 형태소잖아. 형식. 그치? 근데 우리 아까 자음군 단순화 할 때 뒤에 형태소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뭐 연음되냐 그거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 형식 형태소 왔을 때는 그냥 바로 연음을 시킨다며. 그럼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닭을이었으니까 달글처럼 얘는 달카고가 돼야 되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가면 닭하고가 돼요. 그럼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뒤엎이는 거 맞지? 형식 형태소 나왔을 때 무조건 연음하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네. 그래서 예외야. 예외야. 그래서 하고 하나 더 한태. 요 두 가지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지만 바로 연음 안 하는 그런 예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아무 생각 안 하고 풀면 이거 예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야 돼. 복습하면서 인출하면서. 그럼 이것도 괜찮지? 이것도 괜찮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요까지 닭하고 찾는 거는 쉬워. 의문의 개수 몇 개 줄어? 한 개. 두 개 줄어야 돼. 이유는? 일단 하나. 자음군 단수나 둘 중 하나 떨어지지. 그 다음에 뭐 돼 또? 축약되지. 그렇지. 그렇지. 두 개가 다 없어진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뒤에 넘어가면 여기서 그냥 밑에 있는 거만 가졌네. 이거 문제 재밌더라. 얘들아 먼저 한번 풀어볼래? 푼 친구들도 다시 한 번만 눈으로 확인을 해줘. 문제가 재밌더라. 이게 재밌는 이유가 이제는 단순하게 문제를 안 내고 자꾸 조건을 줘. 어렵게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고민하게 문제를 줍니다. 문준아 화난 거 아니지? 50쪽 50쪽. 그거지 않을까? 그리고 조건 후다닥 찾으면 얼른 해야 되지. 이거 먼저 봤을 때 위에 있는 거 쌤이 의도한 건 그거야. 가랑 나는 더 이상 너네들이 이거를 본다고 꼼꼼하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게끔 머릿속에 이 표를 대체적으로 좀 그려놔야 돼. 알겠지? 그리고 밑에 있는 보기를 봤을 때 첫
음절, 둘째 음절, 그럼 두 글자라는 뜻이잖아. 소리 나는 대로 읽었을 때 한 글자가 음절이니까. 그리고 우리 자음을 발음할 때 특징을 보면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애가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발음된다. 비음화 얘기하는 거네. 그치? 자, 그리고 또 밑에 모음을 발음할 때는 평평하게 발음하고 앞에는 평평, 뒤에는 둥글하게 하래. 그럼 평순, 원순의 조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 자, 그러면 다른 것보다 나는 그냥 두 번째 조건 가지고 먼저 찾았어. 원순이냐, 평순이냐, 평순이냐, 원순이냐. 그랬을 때 답 요거 3번 맞지, 얘들아? 3번으로 찾아주고 그 이유는 평, 원순, 그 다음에 반물, 비음화 되는 것까지 확인.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야. 그러니까 조건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게 음절이 뭔지, 위에 있는 걸 왜 줬는지 그런 거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쌤이랑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할 의도에서 52페이지 52. 요거는 밑에 있는 거네. 문제는 너네들이 풀어볼 거고 위에 뭐 일어났는지만 볼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변동 몇 번 일어난 건지 한번 생각해볼까? 솟고. 두 번 맞지? 왜냐면 음끝 일어나고 된소리 되기. 근데 된소리 되기 뭐 때문에? 앞에 그드브 1번 환경에서. 됐죠? 이렇게 복습을 해주고 이거 몇 개? 이것도 두 개 맞지?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걸 껴. 이거는 하나의 의문이라는 거 또 나오는 거야. 그리고 된 데까지.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몇 번 일어났을까? 요것도 두 번 맞지? 그치? 왜냐면은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르느가 르르로 바뀌는 거까지 해서 두 번.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것도 두 번 맞지? 하나 떨어지고 또 르르로 바뀌는 거.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거 둘 다 두 번이 일어났는데 차이가 있다면? 위에는? 그치, 교체가 일어났고 밑에는? 뭐 탈락도 일어났지. 그럼 얘들아 교체와 탈락의 차이가 뭔데? 개수지. 그렇지. 의문의 개수를 비교하라고 하겠죠. 됐죠? 음문 변동의 횟수, 그 다음에 떨어진 의문의 개수까지 해가지고 이런 조건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인출을 잘하네. 자, 그리고 문제 많이 안 준비했어 얘들아. 다 했어. 자, 53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면 이것도 얘들아 문제 되게 길게 내는 척 하지만 결국 나타내는 거 똑같아. 우리 기억. 그, 크, 스, 스, 드, 츠, 트, 프. 얘네들이 그듭으로 발음되는 거. 이거 뭐에 대한 거야? 받침에 있는 애가 그드브가 된대. 음끝이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인출이에요. 그리고 헛받침, 쌍받침이 모음, 어미, 조사, 접사, 형식, 형태에서 만났을 때 쭉 넘어간대. 이거 뭐라고 해? 연음이지. 그렇지. 그리고 얘들아 연음은 음은 변동이야? 아니야? 아니지. 그렇지. 그것도 알아줘야 돼. 바뀌는 게 없어. 예를 들어 숲 더하기 이를 했더니 숲이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시옷 그대로 남았고 우 그대로 남았고 프 그대로 남았고 이 그대로 남았어.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지. 쌤 동그라미 없어졌는데요? 이거 자음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모음이기 때문에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빠르게 보면 우리 요거 드트가 즈츠가 됐네. 구개음아. 그렇지. 인출하는 연습만. 그 다음에 우리 그드부의 느무 합쳐졌더니 은음으가 됐어. 비음화 되는 거 맞지? 그리고 또 합성어, 파생어, 암말, 자음, 니은천가. 이거 내가 다 써놨네? 그 니은천가 일어나는 것까지. 그래서 쌤이 이렇게 정리한 거 보니까 아마 이 조건 다시 한번 보라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 됐죠? 그럼 요것만 인출하고 너네들이 요거는 같이 집어넣어서 복습할 때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이 정도면은 될 것 같네. 그럼 우리 요거는 한번 하고 가야 된다 얘들아. 54에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요거 말 혹시나 나중에 너네들이 궁금해 할까 봐서 좀 잡고 갈게. 자, 보기에 있는 두 번째 줄을 한번 볼게요. 일단 순행동하는 에다가 순행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바로 밑에 역행동하는 할 때 역행동하 동그라미 치고. 근데 이거 우리 리을 유음화 할 때 다 나왔던 거야. 동화주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순행동화의 예시로 있는 거 질려 할 때 리을 니은이 르르가 되지. 누구 때문에?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뒤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순행이 맞고요. 그리고 밥만에서 밥만이 된 거 뒤에 있는 미음 때문이지. 그래서 거꾸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역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간단하지? 자,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요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완전 동화와 부분 동화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동그라미만 쳐줘. 완전 동화 동그라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리고 부분동화 제일 오른쪽에 부분동화 동그라미. 그럼 얘네들의 개념도 보면 완전히 동화음과 같아지면 완전 동화. 그리고 일부만 같아지면 요거는 부분 동화라고 한대요. 됐죠? 이것도 다시 한번 너네들이 읽어보고 이런 표현들도 수특에 실렸다는 건 충분히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개념이니까 같이 한번 눈여겨줘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기 괜찮지? 상태? 너무 힘들면 잠깐 끊을게. 조금만 더 가보자.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16페이지를 할 거야. 그리고 형태소가 뒤에 나와. 어디 나오냐면 19페이지에 나오거든. 근데 쌤은 아무리 생각해도 형태소를 먼저 설명을 해야 품사가 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형태소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형태소 19페이지 너네들 그냥 표시할까? 이건 쓰지 마. 시간 아까우니까. 자, 그러면 19페이지 형태소의 개념을 보면 의미를 가진 요게 가장 포인트지. 이건 내신형이야, 내신형. 우리 의문의 개념 얘들아 기억나? 뜻을 구별하는. 그리고 또 하나 뜻 구별 포인트 하나. 그래서 뜻 구별하는 애 둘 누구? 자음 모음. 그렇지. 그래서 의문은 뜻 구별 자음 모음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이제 형태소로 가면 얘는 뜻 가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뜻 구별, 뜻 가진 개념, 개념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대. 그러면 예를 들면 바다 있잖아, 바다. 얘도 뜯으면 다랑 다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럼 이거를 나누는 순간 그 바다의 의미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다고. 됐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문장을 한번 쪼개보자. 형태소로. 나는 쉽게 합쳐야 돼, 떼야 돼? 떼는 게 맞지, 얘들아? 왜냐면 쉽다, 쉽고, 16 하는 거 아니야? 10, 위로 10, 이렇게 붙으면 다 떼야 돼. 그 다음에 또 개, 그 다음 돈 떼도 되지? 그 다음에 을, 그 다음 벌다, 벌고, 버니 등등등 바꿀 또 나눌 수 있으니까 떼고, 그 다음에 10, 그 다음 다 뜯으면 되겠네.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 뜯어놓은 쉽게 돈을 못 벌라나? 왜 다 뜯어졌지? 되게 두렵네. 이렇게 다 뜯어놓은 걸 우리는 형태소, 당황스럽네.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6가지가 형태소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쪼개놨어. 근데 얘들도 체계적으로 구분을 또 할 수가 있다네. 그래서 구분의 기준 2가지를 보면 일단 이렇게 뜯어놓은 애들이 자립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리고 2번째, 걔네들 뜯어놓은 애들의 의미가 허실, 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도움만 주는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 기준에 따라서 나눌 거래. 알겠죠? 기준까지는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를? 당연하지. 자립 형태소. 그리고 자립할 수 없는 걸? 의존이지. 그렇지. 어디다 기댄다라는 의미에서 의존 형태소. 자립성을 기준으로, 기준을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의미가 있어. 실질 형태소야. 그리고 의미가 문법적인 정도? 형식 형태소 이렇게 나눠줘. 그리고 너네들한테 기억하라고 하고 싶은 건 이 의미의 허실에 따라 나눈 형식 형태소에는 3총사가 있어요. 누구누구냐면 어미, 그 다음에 조사, 하나 더 접사. 그렇지. 그래서 요 3가지 어미, 조사, 접사 이 3가지를 형식 형태소라고 할 거고, 어미는 이미 우리가 배웠어.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먹이라는 실질적인 의미 뒤에 붙어있는 고, 다, 어서 이런 것들을 어미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나왔어. 그리고 조사도 너네들이 잘하는 환경에서 봤겠지. 이따가 우리 품사할 때 또 꼼꼼하게 볼 거고요. 접사는 단어 형성할 때 그때도 할 겁니다. 그래도 미리 이 개념 좀 알아둬. 이 이름을 알아둬요. 3총사. 자, 그러면 이거를 굳이 구분을 했으니까 집어넣어 보자고. 그럼 우리 이 뜯어놓은 거에서 자립형태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애들 누구 있어? 혼자 쓸 수 있는 거? 나. 또 돈. 그 다음에 또? 없지? 그치? 우리 벌 이런 거 안 되잖아. 뒤에 무조건 다 같은 애들이 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자립형태소는 나 혹은 돈.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 의존 형태소다. 누군가에게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질 형태소도 찾아볼까? 뜻있는 거 나 또 쉽 또 돈 또 벌 또 10도 맞지? 10도 동사 그 어간이니까 요까지 봐주시고, 나머지가 또 조사, 접사, 어미니까 형식이구나 나눠줄 수 있으면 돼. 그리고 사실 얘는
모의고사나 그 수능이라기보다는 완전 내신형으로 낼게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깔끔하게 냈지만 선생님들 방법 알지? 막 되게 복잡한 문장 가지고 와서 얘를 뗄까 말까 고민할 것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랬을 때 풀 수 있겠지 뭐. 나중에 문제쌤이 문제집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 풀면서 한번 와장창 틀려보자. 알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있어. 이거 일단 얘들아 뜯으면 이거 형태수 몇 개야? 형태소. 이 권리는 그냥 하나로 보자. 이 몇 개야? 이거 5개야, 6개야? 리을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6개 맞지? 이거 6개 맞지? 그치? 왜냐면 여기서 알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리을에다가 그 다음 권리에다가 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선생님들이 극악무도하게 낸다는 게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다시 가서 품사를 볼 건데 와 진짜 오랜만에 한다. 품사. 이것도 내신형이라고 생각을 해줘. 알겠지? 그리고 쌤이 이때까지 너네들 품사 가르치면서 가장 좀 놀랐던 건 생각보다 되게 추상적으로 품사를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부사요, 뭐 관형사요 이런 말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한국인이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올 정도로 이해도가 있어야 돼. 내신을 위해서는. 알겠지?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깊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하고 가야 되는 게 얘들아 17페이지에 있는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하는 양상이 다름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아래쪽 이렇게 이 부분. 이게 거의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 모의고사라고 하나 써줘. 이게 수능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신이야, 내신. 되겠죠? 수능에서는 이렇게 막 무식하게 암기해서 해야 되는 거 절대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품사로 가볼 건데 그럼 이때까지 의문을 했어. 가장 작은,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인 자음 모음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뜻을 가진 그 다음에 작은 소리 형태소를 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와야 되는 데가 뭐냐면 단어입니다. 단어를 만들어 볼 거야. 그리고 얘들 우리말에 단어가 몇 개 정도 되지? 한 70만 개 되려나?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그러면은 그 단어들이 개별적으로 있으면 정리가 안 되네. 그래서 얘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기준이 품사라는 거예요. 됐죠? 이 맥락. 그럼 품사는 뭐냐면 그 수많은 단어를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 요 말은 조금 기억하면 좋아.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은 걸 품사라고 한대. 근데 이것도 너네들 유치원 때부터 했어. 그 다음에 자, 사슴이랑 똑같은 우리 문법적 성질 가진 거 누구? 꽃이지, 그렇지. 이거 우리 유치원 때 뭐 붙이기 하면서 했었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아주랑 똑같은 거? 자리지, 그치? 그리고 목다는 혼자 남아있는 애네. 요렇게 요거 지금 문법적으로 비슷한 애, 요거 문법적으로 비슷한 애, 이렇게 나눠 놓은 게 품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이 뭔지도 이해가 되지? 됐지? 이런 것도 이해하면서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품사를 가지고 이 단어들을 나눌 건데 기준이 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형기의 혹은 뭐 기형의라고 해서 이 내신으로는 외워주는 게 좋아. 품사를 나누는 기준.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볼게. 자, 수많은 단어가 있어. 단어를 일단 형태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때 형태라는 건 그 단어가 모양을 바꾸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 형태. 변화하느냐. 자, 그랬을 때 변화할 수 있는 단어를 우리는 가변어라고 하고 바꿀 수 없는 단어를 불변어라고 합니다. 그쵸? 이렇게 나눠서 바꿀 수 있다, 가변어. 그리고 바꿀 수 없다, 불변어. 사실 품사가 가장 나도 힘들어. 이게 되게 애기들 가르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해. 사실이기도 하니까.
화났니 혹시? 자, 계속 갈게. 그래서 자, 그러면 첫 번째 형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벌써 대답할 수 있는 게 단어인데 형태 변화할 수 있는 애 누구? 먹다. 뭘로 바꿀 수 있어?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바꿀 수 있지? 요런 애들을 가변어라고 한다는 거야. 됐죠? 근데 우리 사슴, 이렇게 봐도 사슴, 저렇게 봐도 사슴이니까 이런 애들이 가변언격. 아니지, 불변언격. 오케이? 응.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기능이야. 얘가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 밑에 있는 애부터 갈게. 아까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얘들아 이거 무슨 과정이라고 했지? 하나의 이 단어가 이렇게 막 모양을 바꾸는 거. 활용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때 가변어는 활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의미에서 용언이라고 해요. 됐죠? 용언이야, 용언. 같이 이어서 생각하면 편하겠지. 활용할 수 있네, 용언이야.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준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용언들은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해? 내가 먹다. 동사. 동사. 다시 말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때 용어는 어떤 기능? 서술의 기능을 하는 애라고까지 가주시면 되고요. 이름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걸 꼭 같이 좀 생각을 해줘. 자, 그리고 나머지들이 불변어일 텐데 가보자. 자, 우리 사슴 같은 애들은 주어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목적어에 있을 수도 있고 보어에도 있을 수가 있대.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들어갔을 때 포인트가 되는 말이잖아. 그래서 몸이 된다고 하여 체언이라고 하죠. 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의미들을 좀 같이 연결을 시켜봐. 왜 체언인지. 자, 그래서 체언은 쌤이 생각하기에 그 기능은 조금 몸이 되는 말,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은 키워드. 핵심어. 어디든지 올 수 있는 키워드야.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체언이나 용어를 꾸며주는 애들도 있지. 그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거 수식언이라고 하죠. 그렇죠. 수식언. 수식언. 그래서 기능은 수식. 안 쓸게요, 그건.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혼자 쓰는 애들도 있잖아. 막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 그런 애를 우리는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혼자 쓰는 애. 독립언. 독립언. 그리고 이제 얘도 안 쓸게 얘들아. 혼자 쓰는 애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들 사이에 관계를 드러내주는 관계언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아마 내신에는 이 관계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올게요. 관계언. 관계언. 이거는 별표 좀 쳐줘. 관계언. 자, 그러면 쌤 얘기한 것처럼 말들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했어. 자,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가면 마지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좀 더 세분화가 될 거래. 이때 기준은 의미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것도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게 얘들아 각각의 먹다의 의미가 뭐야? 음식물을 섭취하다라는 의미지. 이런 개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먹다, 놀다, 자다 이런 단어들은 서술어 자리에 오는 애들이라는 이 개념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가 조금 더 쓰면 단어의 개별적 의미라기보다는 품사의 이 포괄적인 의미를 얘기한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줘. 먹다가 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먹다, 놀다, 자다 이런 애들이 뭔지를 물어보는 겨. 개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 기억. 자, 그랬을 때 뭐부터 가지? 맨 밑에 있는 팔 들기 힘드니까 맨 밑에 있는 것부터 갈게. 등김 했을걸. 또 들었네. 자, 그 계속 가볼게. 이상한 짓 안 해나? 자, 그러면은 용언으로 가면 뜻에 따라서 나눠보자. 일단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뭐지? 동사. 동사. 그럼 얘는 키워드는 움직임. 그래서 그 의미의 키워드. 그리고 이까지만 알고 있었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동사도 두 가지로 나누죠.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옆에다가 쓸게. 목적어 유무에 따라 자타동사.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 그리고 없으면 자동사. 그리고 우리가 자동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 형태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 특이한 거지. 그런 애들이 누가 있냐? 옆에다가 좀 더 쓸게요.
얘는 자타동사라고도 하거든. 둘 다로 쓰이는 거. 예를 들면 움직이다. 그 다음에 멈추다. 되게 많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움직이다, 멈추다. 돌다 이런 것도 있다. 돌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집어 넣어서 만들어 보면 자동차가 움직인다. 목적어 있어 없어? 자동차가 움직인다. 우리 목적어는 을을이야. 그럼 뭐뭐를이 없지. 그럼 이거는 방금 말한 건 자동사였어. 됐지? 근데 내가 돌을 움직인다. 이거는 목적어 있지? 타동사도 된다는 거야. 되겠지? 그리고 팽이가 멈추다. 이거 목적어 없지? 자동사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멈추다. 이거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자동사, 타동사 둘 다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줘. 알겠지? 둘 다로 쓰이는 경우야. 그래서 내신형이지, 이것도 좀 깊게 가면. 자, 그러면은 우리 동사에서 항상 움직임으로 생각했다면 자타동사도 같이 생각하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용언 중에 움직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이나 애들의 성질, 상태를 드러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가볼게요. 이때다 쓸게. 형용사. 그래서 그 사물의 성질, 또 상태, 나타내는 말. 성질과 상태. 자, 그리고 얘도 좀 깊게 가야 돼. 우리가 그냥 형용사만 알았더라면 얘도 종류를 또 나누더라. 뭐더라? 이 형용사가 이런 경우가 있어. 이 음식은 짜다. 그리고 저 그림은 아름답다. 그리고 이 배경은 멋지다. 다 비슷한 애들이야. 다시 말해 방금 얘기한 건 어떤 애들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걸 성상 형용사라고 해요. 성질 상태를 줄여서. 됐죠? 자, 그럼 뒤에서 서술의 역할을 하는데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라는 게 있고, 근데 되게 성질과 상태를 조금 애매하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넌지시 막 이게 막 두르고 막 뭐랄까 둥글둥글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 야 걔는 되게 어떠하다? 어떤 성질이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는 아무러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걸 우리는 지시 형용사라고 해. 어떠하다, 막 아무렇하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지시 형용사. 일단 이렇게 나눠주고, 이거 나중에 되게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 지시 형용사에 그 두 가지 정도 있다는 거 꼭 생각을 해봐. 어떠하다, 이거 형용사라고 꼭 기억을 해줘. 나중에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자, 그리고 나서 용어는 끝이야. 끝이고, 아까 쌤이 별표치라고 했던 거, 요거는 그냥 너네들이 읽어봐. 이것도 문제 되게 많이 나오기는 해. 근데 읽어줘봤자 진짜 딱 읽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쉽게 얘기하면 동사랑 형용사랑 나누는 기준이 있대. 그랬을 때 는이나 니은을 붙일 수가 있으면 동사래요. 이거 한번 조건 한 번만 볼까 얘들아? 조건 보면 첫 번째 점으로 가면 동사에는 는 혹은 니은이 붙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 예시를 보니까 잔다, 먹는다 이런 것들은 된대. 하지만 예쁜다, 좁는다 이런 것들은 안 된대.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유를 보면은 성질과 상태한테는 시간적인 걸 드러낼 수가 없지 잘. 그치? 그리고 막 먹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 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해줘.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동사 어간에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잖아. 현재 시제는 붙을 수가 있다. 또 시제 관련한 것들은 형용사한테는 웬만하면 잘 안 붙이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형용사 얘들아 3번도 되게 상식적인 게 성질이나 상태를 명령할 수 없지. 너 예뻐라 할 수 없잖아. 나의 능력 바뀌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명령이나 청유 같은 것도 동작에만 당연히 동작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동작에만 붙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점을 보면 얘들아 목적과 의도를 나타내는 것도 역시나 어떤 동작을 해야 목적, 의도, 동작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형용사도 이거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내용적인 측면이랑 전혀 맞지 않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 많이 물어보는 거. 됐지? 아씨 어디서부터 끊긴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나 뭐 얘기하고 있었어? 아, 있다 없다. 있다 없. 배터리가 없. 얘들아 이 있다 없다는 이거 품사 뭐야? 얘는 형용사로 봐.
일단. 근데 이 있다인 경우에는 둘 다로 쓰이기도 하거든. 예를 들어 여기에 이 주머니에 돈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동작이야, 성질이나 상태야? 돈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 소유의 의미를 드러낼 때는 형용사예요. 근데 그가 지금 집에 있어 라고 할 때는 거기에 가 있다라는 동작의 의미, 그쪽에서 있고 지속되는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동작의 지속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때는 동사로 쓰여요. 이해되지? 그래서 소유일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존재일 때 이렇게 또 다르게 나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가볼게. 한 번 더 끊어지면 부수야지. 내 월급보다 비싼 카메라 부수는 퍼포먼스 해야지. 자, 그러면은 됐고, 그럼 동사, 형용사 이렇게 봐주면 되고, 그럼 오늘은 많이는 못할 거니까 체험까지는 가볼까? 체험까지만 오늘 좀 가보자. 얘들아, 좀만 더 힘내. 자, 그러면 체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자리에 와서든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이 몸이 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 체험에는 세 가지가 있지? 일단 누구? 명사. 명사의 의미는 사물의 명,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 명사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사물의 이름이지, 이름. 사물의 이름. 근데 그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 대명사가 있고,